이례적으로 따뜻했던 지난 겨울과 달리 올겨울은 역대급 폭설과 한파로 예측 불가능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이런 이상기후가 일상이 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기상청에서는 미래 기후를 예측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기상청이 지난달 18일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100년까지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기후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과 함께 여러 경고도 내놨는데요. 어떻게 전망했는지 소개해 주시죠. 이제 먼저 보고서에서는 이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고탄소 시나리오, 그다음에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저탄소 시나리오 두 가지로 예측을 했어요. 예. 그리고 기간도 미래 전반기, 이게 이제 2021년부터 2040년이고요. 미래 중반기 2041년부터 2060년까지, 미래 후반기가 2081년에서 2100년 세 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먼저 기온을 보면은 미래 후반기 동아시아 연평균 기온은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서 현재 대비 2.7도에서 7.3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예. 모든 시나리오에서 미래 전반기까지 현재 대비 연평균 기온 상승폭이 비슷하지만 고탄소 시나리오는 미래 중반기부터 기온이 비교적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연평균 기온이 현재 대비 미래 전반기에는 1.8도 상승을 하지만 기온의 상승 추세가 강해지면서 미래 후반기에는 7.3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예. 이에 반해서 탄소를 줄이거나 거의 배출하지 않는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는 연평균 기온이 현재 대비 미래 전반기는 1.6도 상승을 하고요. 기온의 상승 추세가 약해지는 미래 후반기, 그러니까 세기말이죠. 세기말에 가더라도 2.7도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탄소를 줄일 경우 기온 상승 추세가 매우 약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온실가스를 현재 같은 수준으로 계속 배출을 하면 세기 말 2100년에는 7.3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정도 올라가면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5,600만 년 전에 그 당시에 기온이 8도 정도 올라갔어요. 탄소가 계속 급속히 증가하면서, 그러면서 생물종의 대량 멸종 사태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말씀처럼 탄소를 줄이지 않고 이대로 계속 기온이 상승한다면 세기 말에 가면 동아시아에는 사람이 생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다만 탄소를 많이 줄이는 저탄소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2.7도 정도 상승을 하니까 기후 재앙은 많이 발생하더라도 생존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이게 재난이 발생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인류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겁이 나는데요. 자, 어떻게든 저탄소 시나리오로 가야 할 것 같은데 그 탄소 배출 시나리오에 따라서 강수량도 달라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수량 변화는 어떻습니까? 일단 미래 후반기, 그러니까 이제 세기 말 쪽으로 가는 것이죠. 동아시아 평균 강수량은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서 현재 대비 6에서 한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예. 미래 중반기까지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현재 대비 평균 강수량 증가율이 비슷해요. 그런데 고탄소 시나리오는 미래 중반기 후에 강수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평균 강수량이 현재 대비 미래 중반기에 7% 증가를 하고 미래 후반기에는 지금보다 20% 정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반면 저탄소 시나리오에서 평균 강수량이 현재 대비 미래 중반기에 5%, 미래 후반기에 6%로 강수량 증가는 그렇게 크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징으로는 중국 내륙 등에서 강수량 증가율이 비교적 크고요. 해양에 인접한 일본이라든가 필리핀 등은 오히려 강수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전망대로라면 날씨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까지 동아시아 기후 전망을 살펴봤고 한반도의 기후 변화 전망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제 기온을 먼저 본다면 미래 후반기입니다. 미래 네. 후반기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서 현재 대비 2.6도에서 7도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시나리오에서 미래 전반기까지 연평균 기온 상승폭이 비슷하지만 고탄소 시나리오의 경우 미래 중반기부터 아주 급속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치로 보면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연평균 기온은 현재 대비 미래 전반기에는 1.8도 상승을 하지만 후반기에 급격히 기온이 상승하면서 7도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동아시아 전망과 마찬가지로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 경우 세기 말에 한반도에서 사람이 살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예. 그러나 탄소를 많이 줄이는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는
연평균 기온은 현재 대비 미래 전반기에 1.6도 정도 상승을 하고요. 미래 후반기에 2.6도 상승하면서 고탄소 시나리오에 비해서 4.4도 이상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고탄소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20세기 말에는 우리 한반도에서도 사람이 살기 어렵게 된다는 말이군요. 그렇다면 강수량 변화는 어떤가요? 일단 미래 후반기에 한반도 연평균 강수량은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서 현재 대비 한 3에서 1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네. 모든 시나리오에서 미래 전반기에 현재 대비 평균 강수량이 다소 감소를 하는데 미래 후반기에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시나리오 때 세기 말에 3% 정도 증가를 하지만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14%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래 한반도 강수량 변화 경향은 지역에 따라 아주 편차가 매우 큰데요. 저탄소 시나리오의 미래 후반기에 한반도 북쪽은 강수량이 증가하고 남쪽은 감소합니다. 예. 그런데 고탄소 시나리오의 미래 후반기에 가면 한반도 전역에서 강수량이 증가하고 있고 북쪽이 비교적 더 많은 증가폭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기온과 강수량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한다면 이상기후 현상도 더 자주 발생할 텐데요. 아주 극단적인 날씨를 극한기후라고 하잖아요. 그 극한기후 현상도 심각해지겠죠? 맞습니다. 저희 보고서에서는 미래 한반도의 극한 고온 현상 현재 대비 증가를 하고요. 극한 저온 현상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예. 고탄소 시나리오의 경우 극한 기후 현상도 21세기 중반 이후 가속화되면서 21세기 후반에는 폭염에 해당하는 온난일이 현재 36.5일에서 미래 후반기에는 129.9일로 4배 급증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예. 일체적 기온이 영하 8도에 해당하는 한랭야는 현재 36.5일에서 미래 후반기에는 1.4일로 정말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추운 날이 거의 사라진다는 뜻이죠. 또 집중호우에 해당하는 상위 5% 극한 강수율도 현재 6.6일에서 미래 후반기에는 8.5일로 늘어납니다. 한반도 기후가 고온다습한 열대성 기후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죠. 예. 저탄소 시나리오의 미래 후반기를 보면 온난일은 74.4일, 한랭야는 18.3일, 극한 강수율은 7.2일로 극한 기후 현상의 충격이 좀 덜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정말 탄소를 줄이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기후 전망은 매우 암담하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정말 이대로 간다면 지구가 펄펄 끓게 될 것 같습니다. 2100년이면 80년도 채 남지 않은 아주 가까운 미래라고 볼 수 있는데 지구촌이 함께 저탄소 시나리오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